백금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8시 건물 20층 회장실에 출근했어요. 회색 수트 차림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눈썹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얼굴. 직원들은 그 눈빛 하나에도 자세를 고쳐 앉곤 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 있다는 것을요. 서랍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작고 빛바랜 아이 사진. 5살 무렵의 딸이 웃고 있었지요. 장마철이 끝나갈 무렵 시장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아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잊은 척 살아야 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고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유통회사를 일으키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성공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나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어린 엄마를 볼 때면 숨이 턱 막혀오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협력업체 인턴 신입교육차 방문한 직원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검정 바지에 단정한 흰 셔츠, 눈웃음이 예쁜 젊은 여자. 이름은 윤지현이라 소개했습니다. 금자는 인사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움찔했어요. 이름 때문은 아니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은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이, 말투가, 손끝에서 묻어나는 버릇 하나하나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란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갑작스레 손끝이 떨렸지요. 비서실장인 서정화가 곧장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좀. 평소 같지 않은 반응에 정화는 조용히 눈치를 보며 물러났습니다. 금자는 시선을 돌려 다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밝은 얼굴로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고 문득 그녀의 목덜미 아래로 보이는 얇은 목걸이 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펜던트 하나. 어쩐지 그 형태가 익숙해 보였어요. 금자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채워줬던 목걸이와 아주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보고서도, 결제 서류도, 고객 미팅도 공허하게 지나갔습니다. 금자는 오후 늦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연일 거예요. 비슷한 얼굴, 비슷한 나이, 흔한 목걸이. 전부 다 착각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 아주 작고 낡은 문 하나가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정말 돌아온 것이라면, 혹시 이 모든 우연이 운명이라면요. 그날 밤 금자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입양기관 주소, 당시 경찰서 메모, 그리고 DNA 키트 광고 전단이 들어있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전단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그녀의 시간을 비틀며 퍼져나갔습니다. 의심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백금자는 유난히 윤지현을 자주 눈에 담았습니다. 일부러 지나가는 동선에 맞춰 회사를 돌기도 하고 회의 시간 전후로 마주치게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지요. 누가 보기엔 단순한 관심처럼 보였겠지만 금자 본인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조심스러운 탐색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밝은 인사로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 톤도 차분했고 일처리 역시 성실했지요. 금자는 그런 지연을 볼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입을 열었다가 모든 게 틀어질까 두려웠어요.
비서실장 서정화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신입 직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금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아니요. 그냥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정화는 그 대답이 미심쩍었습니다. 금자는 예전부터 사적인 감정으로 직원을 바라보는 일을 철저히 경계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단지 눈에 띈다고 반복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금자는 우연을 가장해 지연이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고 지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네. 아직 많이 서툴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힘든 점은 없고요. 네. 저는 이런 환경이 좋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요. 지연은 한참 웃으며 말을 이었고, 금자는 그 웃음 속에 묘하게 억눌린 기색을 느꼈습니다. 밝은 얼굴 뒤에 눌려있는 어둠. 그것은 어쩌면 오래전 아이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몸을 숙이다가 목덜미로 매달린 펜던트가 살짝 드러났지요. 금자의 시선이 거기에 닿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작고 낡은 납작한 나뭇잎 모양의 펜던트.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형태가, 질감이, 그리고 빛에 반사되는 결조차도 비슷했어요. 식사 후 금자는 바로 자리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보관하던 딸의 펜던트 사진을 꺼내어 조심히 들여다보았지요. 고작 몇 초였지만 확신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 밤이 되자 생각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금자는 결심 끝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딸을 잃고 조사 의뢰했던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긴장한 목소리로 그녀는 지연의 기본 정보를 전달하고 가능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입양 기록도 추적해 주십시오. 병원 정보와 생년월일까지 정확히요. 수화기 너머에서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따님이셨습니까? 금자는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아니길 바라면서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금자는 본인의 머리카락과 지연의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사용한 머리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포장했지요. 며칠 후 비서실장이 다시 묻습니다. 회장님, 지연 씨에 대해 뭔가 더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금자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정화를 바라봅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 오래된 파문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지요. 며칠 후 탐정 사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백금자는 회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끝엔 긴장으로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윤지연 씨, 입양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1994년 9월 영등포 인근의 한 교회 앞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고요. 경찰에 인계된 뒤 같은 해 겨울 충남에 있는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6세 무렵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됐습니다. 금자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교회 앞이라는 단어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해 그녀가 시장통 한복판에서 눈을 돌렸던 바로 그 순간 혼잡한 인파 속 아이의 손이 놓였고 이후 근처 교회 쪽으로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단서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DNA 검사 결과는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일치율이 99.8%입니다. 회장님, 그분은 따님이 맞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하루하루를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버텨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금자는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쁨보다 앞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윤지연은 본사 회계팀에 임시 배정되어 회장실 보고용 자료를 정리하러 올라왔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하고 다가온 지연은 낯선 회장실 풍경을 조심스레 둘러보았지요. 너무 고요하네요. 숨소리도 다 들릴 것 같아요. 금자는 책상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 방은 생각보다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삭임도 후회도 기다림도요.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사람이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지연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듯 말했어요. 전 친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을지 가끔 상상해요. 사실 기억도 없고 양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이상하게 낯선 빈자리가 늘 남아 있었거든요. 금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의 딸이라는 진실을 모른 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듯 아프게 다가왔지요. 지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사적인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살아온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사적인 것이니까요. 그날 밤 금자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딸이 사라지기 전날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앞머리를 내린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웃을 때 입가에 생기는 미세한 주름이 그 아이와 똑같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실은 때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게 된다면 지연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었지요. 백금자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고요. 진실은 준비가 되었을 때 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백금자는 여느 때보다 회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은 고령의 회장이 다시 경영에 직접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녀는 단지 하루라도 더 지연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회장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도 어쩐지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던 결핍, 누군가 자신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기억이 없었던 그녀에게 금자의 존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자는 지연에게 함께 외부 미팅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보고서를 직접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지연은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부탁한 일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차 안에서 둘은 어색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의 거리 풍경이 서서히 낯선 지역으로 바뀌자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동네 낯이 익은데요. 어릴 적 꿈에 자주 나왔던 곳 같아요. 회장님,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자는 운전기사 너머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오래전 사라졌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선명히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교회 담벼락, 골목길 입구, 딸이 사라졌던 바로 그 거리. 단지 지나가던 길입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싸한 기운이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금자의 시선이 다시 그 펜던트를 향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미팅 후 돌아오는 길, 금자는 지연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오래된 칼국수집이었지요. 의외의 선택에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곳 좋아하세요? 이 집 칼국수를 마지막으로 먹은 게 30년 전이었어요. 이 근처에 자주 왔었거든요. 지연은 익숙한 듯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릴 땐 이런 국물 맛이 싫었는데 요즘은 자주 끌려요. 이상하죠? 기억도 없는데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맛 같아요. 그 말에 금자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움이 혀끝에 맺히는 듯한 말이었어요. 자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자주 왔던 그 칼국수집. 그 기억이 어디선가 몸에 남아 있었다는 듯한 지연의 반응은 기쁨이자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균열은 바로 그날 저녁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휴게실에서 우연히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금자와의 외출을 언급하게 되었고 그 말이 곧 비서실장 서정화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당장 금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르쇠 할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 하나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쏟고 계십니다. 금자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 사정,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그 따님입니까? 금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천천히 말했지요. 말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금자의 가슴을 꿰뚫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회사 내 몇몇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신입 여직원의 수상한 관계. 둘 사이에 뭔가 감춰진 사연이 있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고 지연 역시 그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 지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회장님은 내가 알기 전부터 날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녀의 눈빛엔 알 수 없는 경계와 슬픔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라나는 의심의 씨앗은 아직 그녀도 눈치채지 못한 채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윤지현은 요즘 부쩍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휴게실에서 마주치는 동료들 사이에 흐르는 짧은 정적, 자신이 걸어가면 낮아지는 목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눈빛들. 그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 짙은 안개처럼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백금자는 본사 8층 회장실에서 여느 때보다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지연을 향한 마음은 더없이 선명해졌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결심 또한 단단해졌지요. 그러나 비서실장 서정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금자와 함께 회사를 읽어왔고 금자의 가장 깊은 슬픔 또한 옆에서 지켜봐 온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정화에게 지연의 존재는 단지 우연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금자 몰래 지연을 관찰했고
마침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조각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평소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입양 당시 보육원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던 유일한 유품이었죠. 정화는 자료실에서 오래된 입양 서류를 복사해 들고 그 목걸이의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정화를 불렀습니다. 말해보세요. 들켰나요? 정화는 말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두 분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방 안,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말하지 마요. 그애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오후 지연은 정화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실이 아닌 지하에 위치한 구간 응접실이었습니다. 한때 회의실로 쓰이던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장소였지요. 정화는 조용히 지연을 맞이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 힘들진 않나요? 아닙니다. 다들 잘 챙겨주시고요. 근데 실장님.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절 아시던 분이신가요? 전에도 몇 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설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정화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본인을 두고 누군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쁘겠죠. 동시에 무섭기도 할 것 같고요. 정화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누군가의 기다림을 받아본 적 있나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물기가 어렸고 정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다시 입을 다물었지요. 그날 정화는 금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스스로 찾아가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다시 지연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사적인 이유로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금자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친부모님을 찾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지연은 젓가락을 멈춘 채 멍하니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삶이 너무 멀리 와버렸달까, 누가 날 버렸는지도 궁금했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날 정말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 말에 금자의 눈가가 일렁였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말이 무례했나 싶어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금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 마지막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벗어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펜던트를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녀도 잊고 있었던 낡은 사진 조각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또렷한 눈매,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손글씨. 그 조각은 지금의 회장, 백금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현은 손에 쥔 낡은 펜던트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알 수 없는 울림이 일렁였죠. 그 조각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잊혔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지요. 며칠 뒤 금자는 평소와 달리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복잡한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금자는 오랜 세월 몸에 배인 강인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그간 잃었던 시간이 너무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지요. 그리움이 깊을수록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한편 지연도 서서히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생활이 익숙해지면서도 자꾸만 회장실과 금자의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녀는 어느 날 혼자 거리를 걷다가 어린 시절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교회,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꼭 끌어안았던 포근한 온기. 그날 밤 지연은 금자를 찾아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럽게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과거에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지요. 금자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저도 몰랐어요. 우연히 옛 서류 더미 속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뭔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숨겨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는 서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지연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지연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엄마의 고통과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지연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금자는 지연을 자신의 옛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래된 집의 벽지에는 시간이 빚은 금이 가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금자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기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너를 잃었단다. 금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다시 찾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다가섰습니다. 말없이 나누는 침묵 속에도 전해지는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두려움과 아픔을 넘어 함께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기억과 마음을 맞춰가며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묵직한 다짐이었지요. 백금자의 옛집에서의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묵직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흐릿해진 이미지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죠. 금자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아프고 어쩌면 잔인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 기억이 우리를 만들었단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때 날 찾지 못했나요? 왜 나를 혼자 두셨나요? 금자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그저 너를 지키고 싶었는데. 말끝을 흐리는 금자의 손을 지연이 잡았습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잊혀진 기억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애썼죠. 엄마가 나를 원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지만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지연이 사용했던 수첩과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며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다시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나도. 금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했다는 것을.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그 순간 벨이 울렸습니다. 금자가 나가보니 회사에서 급히 연락이 온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정화였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연 씨와 관련된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고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엄마가 정말 내 엄마일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밤하늘 아래 회사 건물 옥상에서 혼자 선 윤지현은 한참을 그렇게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서서히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젠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백금자 회장의 관계에 대한 의문과 이야기들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퍼졌죠. 그러나 금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저와 윤지연 씨는 이제 가족입니다.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지연 역시 긴장된 얼굴로 금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죠.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잃어버린 기억 속에 감춰진 진실, 그리고 금자가 지켜왔던 과거의 상처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금자는 지연을 데리고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된 회사 지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파일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연의 잃었던 기억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 함께 걷던 거리, 포근했던 품, 그리고 놓쳤던 사랑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죠. 금자도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조금씩 꺼내 놓았습니다. 무거웠던 죄책감과 아픔, 그리고 다시 만난 딸에 대한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들이었어요. 지연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같이 걸어가자. 우리 둘 다 혼자가 아니야.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함께라면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꼭 껴안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자와 지연은 진실과 화해를 통해 단단한 모녀의 끈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긴 시간 감춰졌던 슬픔과 그리움, 상처와 미움은 이제 치유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